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대회장 운영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대회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대회장 내부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고 가급적 대화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거인단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대회에 사회를 맡게 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한준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당 당원 제25조 2항에 따라서 당대표 후보자가 4인 이상 등록했기 때문에 예비 경선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예비 경선은 각 후보자별 연설을 다 듣고 투표를 한 후에 다득표 순으로 당대표 후보자 3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비 경선 대회는 당원과 선거인단 모두가 당대표 후보자들의 정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당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서 델리민주로 시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거인단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아울러 당대표 후보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을 위한 첫 출발, 오는 5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대회를 시작하기 앞서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께서 개회 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을 무대의 중앙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대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네, 선거인단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정된 좌석으로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열사,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무대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해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의 대회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전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선거인단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 소개받은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대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지난주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했고 또 이번 5월 2일 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을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으로 하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 역할이 국군을 개척하고 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중견국가로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당입니다. 이러한 역할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심에 터잡아서 민심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역할과 또 가치를 지향하면서 잘 수행해낼 수 있는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이번 전당대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선출되신 윤호중 비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 예비경선 선거인단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임 원내대표이고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윤호중입니다. 차기 당대표 선출시까지 비대위원장의 자격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뵙고 있습니다. 당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 중책을 맡겨주셔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담아서 우리 앞에 놓인 도전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5월 2일 전당대회에서는 위기에 처한 당의 새 돌파구를 열어나가실 당 대표님을 선출하게 됩니다. 오늘 출마하신 네 분 모두 전당대회장에서 뵈면 좋겠습니다만 당원제 25조에 따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인단 여러분께서는 가장 좋은 후보를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세 분의 후보자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선 패배 이후 당정청은 한 몸처럼 기민하게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각이 새롭게 정비됐고 또 당의 원내 지도부도 진용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 지도부 선출이 남았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새로워진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하는 쇄신 전당대회입니다. 동시에 우리 내부를 철통같이 단결시키는 단합 전당대회여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과 함께 이번 전당대회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유능한 개혁정당, 세밀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저와 저희 비대위는 당면한 위기 돌파를 위해 호시우보의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호랑이의 눈처럼 예리하게 민심을 살피고 소처럼 우직하게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엄격한 자기 반성과 성찰 위해서 국민께 힘이 되는 민생 정책과 개혁 과제를 이행해 나감으로써 공정과 정의, 민생, 평화라는 우리 민주당의 가치와 국민의 신뢰를 빠르게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민주당의 저력을 일깨울 위대한 함성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의 행운을 빕니다. 네 분 후보님들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전당대회를 쇄신 전당대회로 명명을 하시고 단합 전당대회가 되기를 주문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연설에 앞서 당대표 후보자 모두 선거인단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호명된 후보자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정한도 후보, 기호 2번 우원식 후보, 기호 3번 홍영표 후보, 기호 4번 송영길 후보입니다. 네, 이상 네 분의 당대표 후보자들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성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그대로 언론을 위해서 포토타임을 갖겠습니다. 정면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 지정된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회장 운영에 대한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는 점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회장 내부 모두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가급적 내부에서는 대화를 삼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후보자들의 연설이 열정적일 수 있는 점 감안을 해서 후보자들께서는 단상에 올라와서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대표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각 5분씩 주어지고요. 연설 순서는 사전에 추첨된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설 시간 관리는 후보자 연설 시작과 동시에 타종 1회, 종료 1분 전에 예비 타종 1회, 종료 시간에 타종 3회와 동시에 마이크를 차단하겠습니다. 그럼 당대표 후보자의 연설 순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우원식 후보, 기호 4번 송영길 후보, 기호 3번 홍영표 후보, 기호 1번 정한도 후보 순으로 정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추첨된 연설 순서에 따라서 기호 2번 우원식 후보의 연설을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으로 정면 돌파 우원식입니다. 어제 김영춘 후보를 만났습니다. 본인이 부족해서 졌다고 하는데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 한번 잡으면서 김영춘 후보 우리 힘냅시다. 그러고 왔습니다. 서울, 부산뿐 아니라 이번 재보궐한 선거구에 대부분을 다녔습니다. 정말 어려운 선거인데도 즐겁게 열정적으로 선거운동하는 당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번 선거 박영선, 김영춘 우리 당원들이 진 것이 아니라 당이 진 것입니다. 174석을 가지고 개혁 민생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민주당이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 후보님들과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서로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십시오. 박영선, 김영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배워야 합니다. 선거 패인을 놓고 여러 평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민주당이 갈 길을 국민들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양극화, 코로나19, 부동산값 폭등, LH 사태 다 아우르면 결국 한마디로 민생, 국민의 삶입니다. 검찰개혁,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소리는 요란한데 성과는 더디고 그러는 사이에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선언한 겁니다. 우리의 절박한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민주당에게 호통을 친 것입니다. 이미 국민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무섭게 확인했는데 여기에 다른 토를 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민심은 받드는 것이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원식이 민생으로 정면으로 돌파하자고 그렇게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단결하고 혁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결과 혁신 모두가 원하고 모두가 주장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방법론입니다. 이번 패인을 평가하면서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민생이 절박하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갑론을박 여기에만 묶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원식은 주장합니다. 논쟁의 쳇바퀴에서 뛰어내려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가자. 고단한 민생의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주당이
꼭 필요하다는 믿음을 어떻게 쌓아갈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절박하게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논쟁은 다른 무엇도 아니라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구체적인 민생 해법이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민의 절망과 분노가 더는 민주당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을 국민의 삶으로 돌려야 합니다. 당의 중심 과제를 국민의 삶에 맞추는 민생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잘 들리도록 현장성을 강화해 혁신해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보다 더 엄격하게 혁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혁신하면서 174석의 의석으로 따박따박 꼭 필요한 개혁 과제와 민생 의제를 유능하게 처리해 갈 때 비로소 국민의 다친 마음도 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해야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이 마음껏 포부와 역량을 펼칠 수 있고 마침내 민주당 대선 후보도 자신 있게 뛸 수 있습니다. 당이 정권 재창출의 베이스 캠프가 되려면 후보가 당당하게 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후보가 가지고 있는 표 말고도 당이 후보에게 500만 표 정도는 보태줄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거를 안정적으로 하고 민주당 정부를 세울 수 있습니다.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재창출을 위해 현장과 소통이 가장 잘 되는 우원식이 500만 표를 더 가져오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정권 재창출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호 2번 우원식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민생으로 정면 돌파란 주제의 정견 발표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의 타종이 있은 이후에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우리 후보님들께서는 조금 유념하셔서 시간 안배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연설자는 기호 4번 송영길 후보의 정견 발표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 4기 민주정부 수립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믿고 맡기는 4번 타자, 민주정부 4기를 열어낼 당대표 승리의 기호 4번 송영길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유능한 개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언행일치로 민심이 다시 우리 민주당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당의 체질을 바꾸겠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흥행하는 대선 경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승리하는 필승 후보를 우뚝 세워 제4기 민주정부를 당원 동지와 함께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변화할 것인가? 관성대로 갈 것인가? 유능한 개혁,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인가? 소리만 요란하고 실속 없이 끝날 것인가? 문재인 정부를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운 자랑스러운 민주당, 그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유능한 개혁과 정권 재창출의 길은 저 송영길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당대표 후보 중 유일하게 지방정부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장 하며 참 힘들었습니다. 야당의 공격, 복지부동의 관료들을 겪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고충도 충분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입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상임위 의원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유능한 정당, 실력과 내용을 갖춘 여당으로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민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 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부처의 정책이 민심과 지역 현장과 유리되지 않도록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처절한 자기 반성을 통한 개혁과 혁신만이 우리 민주당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민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백신의 확보와 청년, 서민들의 주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교 네트워크를 총력 활용해 정부의 백신 확보와 생산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고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결합해 나가겠습니다. 미중 갈등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과 경제의 활로를 뚫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2050 탄소 중립화 선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번영 정책의 실마리를 다시 찾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야당 설득을 통해 실질적 성과가 나오는 유능한 개혁을 실천하겠습니다. 송영길은 실력과 준비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저 송영길 2016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출마입니다. 오랜 시간 당원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저 자신을 바꾸고 비우고 채워왔습니다. 저 송영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강의 뒷물거리 앞물결을 밀고 나가야 합니다. 2030 세대가 희망을 걸 수 있는 민주당,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송영길을 써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총괄선대 본부장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듯이 그러한 자세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하나 되는 민주당, 민주당의 변화의 시작, 송영길입니다.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원동 여러분, 함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호 4번 송영길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민주정부 4기를 창출할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고 신뢰가는 민당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는 주제였습니다. 이어서 기호 3번 홍영표 후보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 예비후보 기호 3번 홍영표입니다. 개혁을 국민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과 당원께 실망을 드렸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국민이 됐다 하실 때까지 혁신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유능하게 혁신하겠습니다. 바꿀 것은 바꾸고 지킬 것은 지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혁신하겠습니다. 무턱대고 바꾸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 없는 변화는 분열과 패배의 길입니다. 민생과 개혁은 한 몸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개혁 대 민생, 친문 대 비문이라는 가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유능한 혁신은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와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개혁입니다. 개혁은 민주당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으로 민주당이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홍영표 단결하는 혁신, 승리하는 혁신을 만들겠습니다. 소통을 강화해서 당을 단결시키겠습니다. 대선 승리, 당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국정운영, 당이 주도하겠습니다. 혁신과 단결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과감하게 결단하고 과감하게 돌파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저 홍영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패스트 트랙을 성공시켰습니다. 대통령 1호 공약,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뤄냈습니다. 저 홍영표, 우리 자신에게는 더 엄격한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홍영표 민주당에서 내로남불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국민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투기꾼이다 하시면 10명, 20명이라도 바로 출당 조치하겠습니다. 저 홍영표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하면 생각나는 집중토론, 끝장 토론을 당의 문화로 만들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일반 당원까지 가감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저 홍영표 2002년 노무현 후보를 지키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2012년,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책임지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일자리, 양극화,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민이 명령하신 개혁 중단 없이 해내겠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동지들의 절박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혁신, 단결, 승리로 제4기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홍영표가 해낼 수 있습니다. 위기에 강하고 성과로 말하는 홍영표입니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호 3번 홍영표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민주당의 가치인 개혁, 혁신, 단결을 강조하고 유능하게 혁신을 하겠다는 주제로 정견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기호 1번 정한도 후보의 연설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용인시의원 정한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치를 왜 하십니까?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를 위해 각자의 가치를 추구하고 각자의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인 청년들은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외면하는 민주당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보고서도 국회의원들은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까?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유세차 위에 청년들의 무대를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 안에서 청년들이 정치할 무대를 만들어 줍시다. 당 안으로 청년들이 들어와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정치를 하며 그 결과가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판을 함께 만듭시다. 그러려면 청년위원회 개편해야 합니다. 나이 기준을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34세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이거 꼭 바꿔주셔야 합니다. 다음, 민주당의 권위적인 조직 문화를 청산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솔직히 저와 같은 지방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방의원들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의원, 권리당원, 당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모든 당원을 존중하고 있나요? 당원들을 들러리 세워서 사진 찍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정작 중요한 결정은
당원들의 뜻과 달리 결정하는 모습이 반복되면 당원들도 배신감을 느낍니다.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이, 성별, 직급에 따른 어떠한 차별 없이 정말 개개인의 발언권이 존중되는 자유 토론 문화를 민주당 안에서부터 확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허례허식과 꼰대, 아저씨 문화 싹 걷어내야 청년들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지 못해 결혼 등 미래 계획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국가적 특별 비상 대책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시나요? 현재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은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이미 약 20년 전 법인 것을 아실 겁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특별법 만들어져야 합니다. 주거 문제는 청년의 최소한의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출이든 공공임대주택이든 안정적인 집에서 거주하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나가고 싶은 것이 청년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보여줘야 합니다. 월세 자취방에서는 돈도 못 모으고 미래 설계가 어렵습니다. 가족, 친구도 초대할 수 없는 5평, 7평 집에서 벗어나 18평, 21평 집에서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이게 지나친 욕심인가요? 나 때는 그러지 않았다. 우리 때도 힘들게 고생하면서 시작했다는 말을 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소리를 합니까? 정말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는 겁니까? 젠더 갈등 문제도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어느 한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데는 청년 지방의원들의 책임도 있다. 청년 지방의원들이 더 가까이 청년들을 만나서 그 목소리를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뜨끔했습니다.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의 1번 정한도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당의 낡은 제도와 문화를 개혁해서 당 안으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자라는 주장과 함께 정견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당대표 후보자들의 연설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투표 방식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비경선 선거인단은 당교 제4호 당직자 선출 규정 제42조 예비경선 규정에 따라서 구성됩니다. 투표 개시가 선언되면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후보자 정보와 투표 사이트가 안내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정견 발표와 후보자들의 면모를 잘 살펴주시고 날카로운 여러분들의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투표 개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개시 선언에 의해서 시작되고 투표 종료 선언으로 종료됩니다. 투표 종료 후에는 개표 종료가 되는 대로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선거인단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고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의 투표 개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투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180분 뒤인 1시 35분까지입니다. 1시 35분까지입니다. 선거인단께서는 투표 가능 시간을 확인해 주시고 투표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180분 뒤인 1시 35분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선거인단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우리 당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꼭 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표가 종료되는 1시 35분에 다시 온라인 생중계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 모시고 투표 종료 선언을
듣겠습니다.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는 무대 중앙 단상으로 나오셔서 투표 종료 선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당초에 예정된 투표 종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단 여러분들 그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표 개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표는 개표 선언과 동시에 개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득표수, 순위 등 집계 현황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개표 작업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비공개된 장소에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그리고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참가하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의 개표 개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개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네,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는 개표 장소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께서 개표 종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개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그럼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께서 예비경선 2 개표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2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선거인 수 470명 중 투표자 수는 297명, 그래서 투표율은 63.19%입니다. 당대표 예비경선 당선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 제16조 2항에 근거해서 각 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당선된 후보자를 기호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기호 2번 우원식 후보, 기호 3번 홍영표 후보, 기호 4번 송영길 후보, 이상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당선자로 3명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그럼 당선자분들께서는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우원식 후보, 기호 3번 홍영표 후보, 기호 4번 송영길 후보가 예비경선에서 당대표 예비경선을 통과하시고 당선되셨습니다. 네, 선거인단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 후보자들께 다시 한번 큰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 경쟁에 의해서 한번 이렇게 손들 붙잡을 수 있을까요? 네. 네, 꽃 있는 손, 네,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기호 1번 정한도 후보께서도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거인단 여러분, 선의의 경쟁을 펼치신 4분의 후보자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울러 끝까지 대리민주를 함께 시청해 주신 선거인단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